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수학이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감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다섯 번째 항은 A5.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 우리가 수열 공부할 때 어떻게 했니? n번째 항은,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까? an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의 값이 3이고, 네 번째 항의 값이 4고, 다섯 번째 항의 값이 5라면, n번째 항의 값은 n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 이렇게 표현했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무엇이 궁금하냐면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즉, 자 봐라.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수열에서는 n번째 항의 값을 n이라고 이렇게 쓰면, 자, a의 100번째 항의 값은 100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a의 2020번째 항의 값은 2020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리고 a의 예를 들면은 1억 번째 항, 1억 번째 항은 1억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몇 번째로 아무리 큰 값이라 하더라도 고정된 값이 아니고, 즉 얘 굉장히 큰 값을 한번 더 써볼까? A의 9999조번째 값은 얼마일까? 이러면은 9999조가 되겠지. 이 값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항이 9999조 번째의 항이 아니라 이 항을 굉장히 더 큰 번째의 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야. 우리가 우주선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주선이, 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화성이 있어. 그럼 여기 우주선이 발사가 돼서 화성에 도착을 했어. 그럼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 그런데 얘가 일단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로 와서 도착을 해버리면 끝이 있지, 끝. 그게 바로 우리가 n번째 수열의 값을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n의 자리에 아무리 큰 값을 넣어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것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999조의 거리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냈어요. 이 우주선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구로부터 멀리 날아간다는 이야기야. 지구로부터 계속 멀리 날아가요. 아마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갔을걸. 근데도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날아갈 때 이 수열의 값은,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도착하는 수는 과연 얼마가 되냐? 어느 수에 도착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봤을 때는 수열에서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이 어디로 도착하는지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야. 단순히 굉장히 큰 번째 항의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번째 항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값이 끝이 아니고 계속 그 항이 점점 더 커져간다면 그 최종 도착하는 그 도착지에 해당하는 수가 얼마인지, 그게 궁금한 게 바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야. 안 궁금하지 너희들?
근데 그거를 궁금해한다는 이야기예요.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이전부터 수학이 점점 어려워졌었는데 수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큰 번째 항의 단순히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번째 항이 있는데 그 항들이 계속 커져 나갈 때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그 수는 누구일까? 어디로 점점 가까워질까? 이 말이야. 어디로 점점 가까워질까?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 비슷한 걸 했었는데 뭘 했었냐면 자 봐라. 원의 둘레가 있어요. 원둘레. 원의 둘레를 우리가 뭐라 하면 원주라고 이야기해요. 원주. 원의 둘레를 유식하게 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에요. 원주는 이 길이를 의미해. 그런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분을 지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이 지름이 10cm일 때 10cm. 그러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인 원주는 몇 cm일까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우리가 10에다가 지름에다가 뭘 곱하니? 파이를 곱하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 거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10 곱하기 3.14를 했잖아. 그러면 이 값은 10을 곱하니까 31.4cm인데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진짜로 31.4cm가 맞나? 아니지. 왜 아니냐면 우리는 이 파이가 3.1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파이가 바로 무리수로서 무리수는 뭐니?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이야기예요. 무한소수. 끝이 없다는 이야기야. 무한소수. 끝이 없어요. 근데 순환도 안 해. 그럼 도대체 어떤 수인지 몰라. 그런데 얘가 우리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3.1415 9인가 3.1415 9인가 뭐 이렇게 계속 나간대.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자가 있다고. 자. 그럼 여기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좀 그릴게. 자가 있어요. 자가 있는데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4입니다. 자, 이 파이라는 수는 3.14니까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자, 3.14니까 여기 어디에 점이 찍히겠지? 여기 어디에 점이 찍히는데 점이 찍히긴 찍히는데 얘는 눈금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가 어딘지는 정확한 값이 어딘지는 몰라. 하지만 계속 이 소수점 아래 수들을 쓰다 보면은 이 파이라는 3.14 얼마라는 값이 어느 값으로 점점 다가간다라는 최종 도착 수에 가까워지겠지. 이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처음 배웠던 바로 수렴의 개념이에요. 수렴. 어느 도착수, 도착 지점이라고 이야기할게. 도착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그걸 수라고 표현한 거야. 도착수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것을 바로 수렴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게 바로 수열의 수렴과 발상이야. 자 그러면은 수열의 수렴과 발상이 이런 거라는 것을 한번 대충 알고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은 문제는 별로 안 어렵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니까 와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배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실제로 이걸 생각해내는 것 이해하는 게 어렵지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 수열 AN번째 항이 있는데 AN번째 항이 있는데 자, 이 아까 전에 이 수열이 항이 굉장히 큰 번째 항이 됐을 때 아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를 A에 9999조라고 이야기했잖아. 더 크게 하려면 9999경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경보다 더 큰 수를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 수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번째의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굉장히 큰 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자 A에 원래는 무한대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냥 무한대. 이거를 무한대야. 무한대. 한계가 없는 그 정도의 크기란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도 마치 이렇게 9999경처럼 하나의 몇 번째 항이 되는 것 이렇게 항이 돼버리잖아. 항. 특정한 하나의 항.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3.141592 계속 나가는데 얘가 끝이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몇 번째 항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게 핵심이야. n이 무한대가 아니라 n은 무한대로 간다. 고의 뜻이에요. 고 간다. 가는데 그때 n이라고 써주면 요 n 자리에는 이 무한대를 대입할 거예요. 그런데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입해서 끝나는데 얘는 대입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의미가 무한대하고 같다가 아니라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가가고 있다. 가고 있어.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진행형.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얘는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엄청나게 계속 그 항들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무한대로 얘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태다. 엄청나게 큰 번째 항인데 걔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어디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가고 있어요. 그런 걸 표현하는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랬을 때 이 얘가 특정한 값에 그러니까 이야기할게. 도착 지점인데 쌤이 도착 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도착 수가 있으면 얘가 수렴한다고 이야기해. 수렴. 도착 수가 없잖아. 도착 수가 없으면 얘가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개념이야. 큰 개념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자, 오케이. n번째 항인 AN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값에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렴 값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극한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한 값. 간단하게 말하면은 극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 얘는 지금 엄청나게 큰 번째 항인데 그 항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 커지고 있는 진행형인 상태가 이 값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목적지라는 이야기예요. 목적지. 자, 이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몇 개 들어가지고 이야기 좀 하도록 할게. 사실 문제를 푸는 게 제일 간단해. 간단한 문제를 푸는 게 간단하다는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이야기.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첫 번째 항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야. 세 번째 항이 3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이 4분의 1이겠지. 그러면은 n번째 항은 n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 항이 엄청나게 큰 번째 항이 됐을 때 그 항은 누구한테로 다가가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다가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림을 그려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얘가 x, 여기 x축이 아니라 n축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얘는 an축이에요. 자, 그러면 n의 값이 1일 때, 그때 1이었지. a1의 값이 바로 1이었습니다. n의 값이 2일 때 a2의 값은 2분의 1이었어. n의 값이 3일 때 a3의 값은 3분의 1이었고 n의 값이 4일 때 a4의 값은 4분의 1이었고 n의 값이 5일 때 a5의 값은 5분의 1이야. 자, 이게 1이고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5일 때는 5분의 1. 그러면은 n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예를 들어서 자 A의 999번째 항이라고 할까? 999번째 항 그냥 편하게 이러면은 이때의 값은 자 A가 A 999번째 항의 값은 999분의 1이 되겠지. 얘가 뭐 A의 10,000번째 항의 값은 10,000분의 1이 되지. 10,000분의 1은 0.0001이 되지. 그래서 하나는 이야기할게. 아무리 항이 커지더라도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니?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분수가 음수로 될 수 없어. 갑자기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 그러면은 이 분수의 값이 점점 어디로 다가가냐면 바로 0에 다가간다는 이야기예요. 0에 다가가.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n축과 뭐 이게 x축이었는데 지금은 n축이라고 이야기해. 점점 만날 것 같이 다가간다는 이야기예요. 만날 것 같이 다가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자 얘는 누구에게로 다가가냐면 즉 극한값 이 수열의 극한값은 누가 되니? 극한값은 바로 0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어떻게 쓰냐면 자 수열의 극한값은 원래 an 있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an의 값이 바로 극한값이라고 했잖아. 얘를 0이라고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 an이 어떤 식이었냐면 바로 이 식이었지. an이 이 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1은 자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쓰면은 0이라고 쓰면 돼. 0. 그런데 얘는 지금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n이 무한대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계속 다가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얘는 n 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요거는 여기가 쓰기 헷갈리는 모양인데 자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서 1로 가는 과정이 n 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해봐라. 자 얘가 만약에 100이라면 100일 일 없지. 엄청나게 큰 값인데 그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얘는 100이면은 0.01이지. 얘가 아무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0.00000000 끝없이 가서 1로 이렇게 가는데 얘는 거의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야.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만 하고 나면은 문제 푸는 거는 간단해. 얘를 지금 이해만 하면. 자, 그 2번 한번 볼까? 2번을 쌤이 지금 교재가 너희들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내가 지금 부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가는 단원이고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설명하지 실제로 문제를 이 개념을 익숙하게 해놓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자, 얘는 지금 뭐니?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에요.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이야? n 번째 항이지.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값을 구하는 게 바로 극한값이야. 근데 an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식이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써주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써줄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봅시다.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 극한값을 쓰기 위해서 잠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n자리에 무한대를 한번 대입해 보겠다는 얘기야. 무한대를 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가 아니고 이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가 아니고 그냥 무한대가 굉장히 이 두 수가 얘는 지금 봐요. 얘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100억. 그럼 얘도 누구니? 얘도 100억이야. 100억이야. 그러면 100억 플러스 1분의 100억이야. 얘가 1000억이면 1000억 플러스 1분의 1000억이야. 그러면 이 분모와 분자 사이에 차이가 1차이 나잖아? 이 차이는 거의 존재하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차이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분모와 분자가 똑같다고 생각해서 1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 다시 수학적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n 플러스 1분의 n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갈 때는 분자와 분모를 적당한 식으로 나누어줘. 똑같이 나누어주면은 분수 전체의 값은 안 변하잖아. 지금 여기서 뭘로 나눠주냐면은 바로 n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n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번분수의 개념을 가지고 분자도 n으로 나누고 분모도 n으로 나눴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써주면 분자는 뭐가 되니? n분의 n이니까 1이 되지. 분모는 자 분모가 분수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적용되니까 얘 계산하면 1 되고 플러스 얘 계산하면은 n분의 1이 되잖아.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돼서 n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해보면 자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지. 여기에서 어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1이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도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얘는 1 플러스 0분의 1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풀어준다는 이야기야. 처음에 할 때는 익숙하지가 않아. 뭐든지 그래, 뭐든지.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그냥 당연히 나중에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막 외워가지고 그냥 외워서 하면은 잘 외워지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잘 안 외워지는 학생들이 많거든. 그럼 잘 안 외워지는 학생들은 익숙할 때까지는 차분하게 천천히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지. 어느 순간 익숙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편하게 막 계산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3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첫 번째 항이 1 빼기 1이야. 두 번째 항이 1 빼기 2분의 1이야.
세 번째 항이 1 빼기 3분의 1이고 n번째 항이 1 빼기 n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계속 항이 커질수록 어느 값에 다가갈까 이걸 구해야 되는데 n번째 항을 가지고 자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n번째 항 a n번 이제 1-n분의 1 얘가 값이 있으면 이 값이 바로 무슨 값이라고?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한값 줄이면 그냥 극한이야. 극한 값이고 자 이랬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n자리 무한대 대입한다고 그랬지. 그럼 1 무한대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근데 무한대분의 1이 방금 전에 했었지 그지? 첫 번째 문제에서 0이었었잖아. 얘가 0. 그럼 1 빼기 0인 거야. 1 빼기 0. 그러니까 1이지. 극한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네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항이 5야. 첫 번째 항의 값이 5입니다. 두 번째 항의 값도 5. 세 번째 항의 값도 5. 네 번째 항의 값도 아이고 네 번째 항이라고 4였어. 5.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은 n번째 항의 값도 n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여기 an이라고 한번 쌤이 써볼게. 그리고 나서 다시 쓰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5라는 이 값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인데 어디로 다가가냐 목적 수가 그 도착 수가 누구냐 인데 n자리에 무한대로 대입하고 싶은데 n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5야. 그러면 굉장히 큰 번째 항의 값도 당연히 5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극한 값이에요. 극한값. 줄여서 극한. 그리고 이때 우리가 수열이 뭐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바로 수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수렴하냐면 바로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수열이 수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까? 그렇지.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지.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자, 근데 대부분 문제는 수렴이 나와요. 수렴. 왜? 발산은 값이 없거든. 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려면은 값이 있어야지 문제를 낼 수가 있지. 답이 있어야지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수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써볼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표현이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동.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볼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값이 도착하는 지점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도착하는 지점이 없어. 근데 값이 계속 커져.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읽을 때 무한대라고 읽어요. 팔자를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쓰고 무한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을 자 얘는 계속 값이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플러스 무한대는 쉽게 생각해서 값이 이렇게 계속 커지면 이걸 플러스 무한대 즉 y값이 계속 커지잖아. y값이 그래서 이걸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질 때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작아지는 게 수렴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주로 0으로 다가갈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0으로 다가갈 때 수렴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렸을 때도 0으로 다가가면은 주로 수렴이야. 물론 수렴이 꼭 0으로 다가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1로 다가가는 것도 있고 2로 다가가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자 내가 지금 이 설명하려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가 계속 엄청나게 작아지는데
작아진다는 개념이 음수에서 작아진다는 개념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절대값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값은. 자, 무한대에다 마이너스 붙여놓은 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이야기야. 자,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동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진동이야. 가장 쉽게. 첫 번째는 1이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는 1이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1 다섯 번째는 1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1 이러면 계속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것들을 바로 진동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쌤 1하고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수렴 아니에요? 아니야. 수렴은 반드시 한 개의 극한값으로 다가갈 때만 수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얘도 수열의 발산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보는 게 더 필요하겠지.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3이고, n번째 항이 n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라고 써준다 그랬잖아. 근데 an 자리에 누굴 써야 되니? 바로 이 식을 써야 되지. 그럼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이라고 써주고, 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n 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한다고 했잖아. 대입하면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이거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무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무한대는 자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큰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상태. 계속 커지고 있는 진행형이야. 진행형. 그래서 얘를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극한 값이니 아니니라고 물었을 때 이건 극한값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요? 왜 극한값 아니에요? 얘는 하나의 수가 아니고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 진행형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극한값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열이 10, 첫 번째 항이 10, 두 번째 항이 5, 세 번째 항이 0 이렇게 되다가 n번째 항이 15 빼기 5n이 n번째 항이야. 그럼 이 수열은 과연 수렴할까 발산할까 궁금한데 얘는 그걸 알고 싶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라고 쓰고 an에 해당하는 식이 15 빼기 5n이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5 빼기 5n은 어떻게 될까? 수렴할까? 발산할까? 얘가 궁금할 때 자 어떻게 한다고? 자 n 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한다고. 그럼 15 빼기 5 곱하기 무한대야. 그러면 얘는 자 봐라. 무한대에다 5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이것도 그냥 편하게 무한대의 5배라고 이렇게 쓸 필요 없어. 얘 왜? 무한대가 엄청나게 큰 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얘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3 빼기 4가 있을 때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얘를 3 더하기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써서 순서 바꿔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순서 바꿔주면은 얘는 15 더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했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5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15 빼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15를 더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엄청나게 작은 값으로 막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잖아.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15라는 걸 더해줘 봤자 소용이 없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자 뭐 한다고? 발산합니다. 발산.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좀 풀어볼게.
3번식은 자, 3번식은 2, 4, 8 이런 식으로 가서 n번째 항이 2의 n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 얘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싶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자, an 자리에 2의 n제곱을 넣어줘야 되겠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의 n제곱은 자, 얘도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n 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지금 얘를 여기 안 쓰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쓰냐면 이런 표현은 원래 안 써. 원래는 안 써.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말이니? 2를 무한대번 곱하래. 무한대번 곱하래. 근데 무한대번 곱하는 게 무한대번 탁 곱하고 끝나는 거가 아니면 무한대번 곱한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또 2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계속 곱해 나가는 진행 과정이지. 그럼 엄청나게 큰 값이 되겠지. 엄청나게 큰 값을 뭐라고 표현하니? 엄청나게 큰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얘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이 1,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n번째 항을 자, 얘는 n번째 항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바로 n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자 n번째 항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그랬을 때 얘를 자 봐라. n이 무슨 수냐면은 자연수야 자연수. 아무리 커도 얘는 자연수야 자연수. 그러면은 자연수는 어떤 수와 어떤 수로 나누어지니? 바로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지지. 홀수와 짝수. 그러니까 얘가 홀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일 때는 이 수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두 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즉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얘는 값은 없고 값은 없어요. 그냥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동한다. 지금 이 개념들이 바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야. 그러면 이 개념들을 가지고 감을 잡아야 돼. 처음에 쌤 나 이 영상 봐도 감이 안 오는데요 라고 하면 내가 감을 잡도록 또 직접적으로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감을 잡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들을 이제 조금씩 익히면서 암기를 하면 된다. 암기를 하면 돼. 사실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우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알고 외우는지 모르고 외우는지 그 차이입니다. 안다고 해서 안 외워도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니야. 모르는 상태에서도 외우면 풀려. 그런데 외워서 푸는 문제들은 어디 한계까지 오든지 쉽게 말하면 응용이 돼버리네요. 응용. 못 풀어요. 조금만 바꿔놓으면은. 근데 이해하고 풀고 푸는 그런 습관을 길러놓으면 응용이 돼도 풀린다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뒤에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